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정치권, 헌재 선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박 기자 먼저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통상 탄핵 심판 선고는 마지막 변론 후 2주 내외에 이뤄졌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변론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지난달 25일이었죠. 그래서 2주 뒤인 3월 첫 주에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변론과 비교하면 총리 탄핵 변론은 상대적으로 횟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이 최후 진술까지 총 11차례 이뤄졌습니다. 예. 반면에 한 총리의 경우는 단 한 차례 변론 후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그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 시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임명 권한은 다시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기각과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는 그간 있었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관여하려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논의할 문제지만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일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신속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기존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헌재는 한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헌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매일 수시로 평일을 열고 심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1절 연휴에도 예외 없이 기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일을 거친 이후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규원 기자였습니다.